17일 밤 이야기 후민한자 천일야와는 후민한자의 원소자와 지사자는 한글의 자모음에 딱 걸맞아요. 후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후민한자에는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나타내었습니다. 1번에 있는 이 모양이 대전이고 2번에 있는 이 모양이 소전이고 3번에 있는 이 모양이 해서입니다. 1번은 대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전의 하나입니다. 설문해자에 실려 있는 글자는 설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전은 설문에서 가져온 글자입니다. 그 외에 출전에 따라 한간, 노자 등이 있고 대전에서 집자한 글자가 고집입니다. 후민한자에서는 위에 보기에 한일에서 왼편의 대전은 붉은색의 세로 글자로 한간, 왼편의 소전은 설문으로 전거를 빠짐없이 일일이 나타내었습니다. 1. 대전과 소년의 집자. 설문해자에 있는 한자가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자는 사라져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2번은 소전을 나타냅니다. 허신의 설문해자에 실려있는 글자는 설문이고 설문해자에 없는 글자를 설문해자의 글자에서 집자한 글자가 설집입니다. 문화재 복원하듯이 복원한 글자가 집자입니다. 여기에서 집자는 설문해자에 없는 글자를 설문해자를 기본으로 금성문이나 고전을 섭렵하여 그 부분 글자를 짜 모아서 글자의 복원을 시도하여 만든 글자이지요. 어렵고 오류를 염려해야 하나 자원을 해석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2. 설문해자에 없는 한자가 새로 생겨나서 쓰이는 한자도 많습니다. 보기로 꽃하는 설문해자에는 없고 새로 생겨난 한자입니다. 이런 한자는 우리나라의 현대 한안사전에는 당연히 전서가 없고 빛날화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민한자에서는 자원을 해석할 때에는 한자의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민한자에서는 설문해자에는 없는데 새로 생겨난 한자는 자원 해석과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대전과 소전을 모두 집자하였습니다. 5. 여기서 집자한다는 말은 다음 보기에 꽃화와 같이 꽃화는 풀처머리 더하기 변화할 화에서 전설을 모아서 글자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집자는 설문해자에 없는 대전과 소전을 복구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6. 설문해자에 없는데 호민한자 자원사전에 집자한 대전과 소전은 설문해자를 기본으로 하고 금성문에서 찾아내어 집자하였습니다. 변할화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이는 설문해자에 대전이 이렇게 있고 소전이 있고 또 변할화는 한간에 이런 대전이 있고 설문에 이런 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할화는 사람인 더하기 변할화이고 꽃화는 풀처머리 밑에 변할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집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풀초의 대전인데 이 풀초의 대전은 한간에서 가져온 것이고 풀초의 소전은 설문해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서입니다. 다음은 꽃화입니다. 꽃화는 대전은 풀초머리 밑에 변할화를 고문에서 집자하였기 때문에 고집이라고 하였고 또 풀초머리 밑에 변할화를 결합한 이 소전은 설문해자에서 집자하였기 때문에 설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꽃화는 풀초머리 밑에 변할화인데 이와 같이 훈민한자에서는 집자한 글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호민 한자의 기본획과 수와 지사자에서 원소자와 지사자가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알이 4개 이상일 때 1개를 꺼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까마귀 다 있나 덜 있나 잘 모르겠어. 곧 까마귀도 4개 이상이면 수를 단번에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를 나타내는 여러 나라의 문자에서 공통된 점은 3과 4는 그 모양이 전혀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과 2와 3은 하나씩 더 더해지는 이런 비슷한 모양인데 3과 4는 전혀 다르게 만든 까닭은 인간이나 동물이 4개 이상은 직감적인 구별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5는 1과 10의 중간에서 기준이 되고 또 10을 기준하여 수를 가감하여 그 사이의 수를 나타내었습니다. 한자의 획수가 매우 많은 글자도 3, 4획을 단위로 결합한 원소자와 3, 4획을 단위로 한 결합한 지사자로 그 모양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곧 사람이 한눈에 구별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석삼, 내천, 삐친 석삼, 가로넉점, 이 나무목 더하기 한일은 끝말 안일미 근본본, 또 나무목 더하기 이런 모양은 가시자, 나무목 더하기 입구는 묶을속. 여기에서 이 부분 글자들은 전부 3, 4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자 모양을 분해하여 진짜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클대는 3획이고 클대에서 관련한 이런 지사자들은 클대의 한 획 또는 두 획을 결합하여서 만든 한자이므로 단번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갈비는 대단히 복잡한 모양인데 이걸 분해하면 한쪽 날개, 다른 쪽 날개, 새의 가슴, 새의 배, 새의 몸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갈비자도 이 부분 글자를 차례로 써가면서 결합하면 단번에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민 한자에서는 원소자와 지사자를 배우면 그걸 하나로 인식해요. 점액이 매우 복잡한 한자도 원소자나 지사자를 3, 4개 결합하여 구성하였으므로 직감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소위 목인법, 목인법은 눈목 도장인 방법법, 곧 눈도장 찍기 방법입니다. 이 목인법은 모양이 복잡한 한자를 한눈에 보고 배우는 방법으로 고양이가 못 먹겠다 야옹 야옹 하는 식입니다. 예전에 서당에서 필순에 따라 반복하여 글씨를 쓰면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한자 학습의 원리죠. 배워서 알고 있는 훈장님은 쉽지요. 장기를 두면 목인법으로 32쪽의 한의 말에 새겨진 해서와 초의 말에 새겨진 행서 글자 각각 9글자를 잘 알게 되지요. 한자의 음만 알지 혼이나 쓰기는 잘 몰라요. 한 만화에 한자를 몇 글자 넣어서 한자를 배우자고 하는 것이나 현대 그림을 그려서 한자를 배우게 하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한자책이 모두 목인법의 원리죠. 목인법, 서당식, 만화 한자, 학습지, 주입식 다 배우기 어려운 학습법입니다. 까마귀 이야기와 숫자의 구조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는 점획이 복잡하여 인간의 직감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목인법으로 인지하여 배우기가 어렵죠. 중국이나 일본, 한자를 날마다 쓰던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늘 필름이 끊겨도 날마다 한자를 쓰니 다시 필름이 이어져서 잘 알게 돼요. 밤새도록 한자만 달달달 외우면 안 될 것도 없어요. 한자는 획이 복잡하여 한눈에 배우기 어렵고 글자 수는 많은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서당식으로 한자를 배우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고학력자 한자 문맹인을 양성하지요. 클대 원소자와 지사자, 클대와 관련자가 이렇게 있고요. 또 나무목과 나무목의 원소자와 지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 한자는
주제와 소재를 중심으로 원소자와 지사자를 2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어요. 앞에 보기를 든 클대나 남목처럼 관련자를 가려내어 체계를 세운 거죠. 1. 기본액과 수와 지사자. 2. 사람과 관련자. 3. 손과 관련자. 4. 발과 관련자. 5. 몸과 관련자. 6. 식물과 관련자. 7. 땅과 산과 밭의 관련자. 8. 물과 불의 관련자. 9. 해와 달과 별. 10. 신과 점. 11. 진문성. 12. 그릇과 연못. 13. 돌, 옥쇠. 14. 무기. 15. 말과 글. 16. 실천, 옷, 옷감. 17. 배와 수레. 또 21번까지 이어지는데요. 18. 밥과 술의 관련자. 19. 벌레, 뱀, 물고기와 관련자. 20. 새와 관련자. 21. 짐승과 관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대 관련자와 전서 여기에 보기를 들었고요. 앞에 클대 관련자의 도표는 이 전서가 있고 그리고 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대에는 소전 글자체의 전서가 하나 있고 대전의 글자체의 전서가 하나 있어요. 전서와 해서를 대비하여 자원을 분석한 것을 나타내고요.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원소자와 지사자를 분석해요? 예, 전서의 해서의 원형이 있으므로 자원의 뿌리를 찾아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설립에서 이 모양이 클대 변형이라는 근거는 전서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설립의 이 위에 있는 부분이 클대라는 근거가 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혼민한자는 그림, 전서, 해설을 관련지어서 영상기억법으로 한자를 배우므로 전서는 한자를 학습하는 필름 구실을 한다 이겁니다. 전서는 만각의 강물을 건너는 징검다리죠. 전서는 오직 자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서의 뿌리를 찾는 참고 자료이니 달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호민한자를 배우다 보면 저절로 많이 알게 되지요. 도랑치고 가지잡기. 이 서당식은 자원이랍시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배우는 사람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소 한돌 선생?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한 자원의 일부를 해석한 옥편이나 여러 한자 교재를 보면 서당식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지만 아파요. 아니 한돌 선생, 우리나라의 참고서나 옥편이 엉터리라 그런 말씀인데 책임 있는 말씀이요? 제가 어디 엉터리라고 했나요? 초학자가 한자를 쉽게 배우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원인은 첫째, 자원의 해석에 많은 오류를 범하여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글자가 너무 많고 훈민한자 포럼 응용편에 자원의 해석이 틀리기 쉬운 한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쪽수 81쪽부터 89쪽에 있어요. 자원의 해석이 옳더라도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논리에 맞지 않고 횡설수설하거든요. 둘째는 학습의 과정이 아이들의 학습과 기억의 원리에 맞지 않아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 쉽고 한자 쓰기만이 유일한 기억법이거든요. 깨진 독에 물 붓기. 이 주입식이 역시 무슨 학습법이고 연구라고 해서 살펴보면 결론은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훈민한자를 보니 짱 하고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정말로 훈민한자는 고차원이지요. 무대포님도 차츰 이해하실 거요. 신받다. 그럼 클대가 원소자이고 체계를 이룬 지사자를 자세히 검토하지요. 말머리를 다시 대전과 소전으로 돌립니다.
구. 훈민 한자에서는 모든 한자의 대전과 소전의 글꼴에 대한 문헌을 근거로 밝혔으며 다른 자전에는 없는 진일보한 내용입니다. 설문해자에 전서가 있으면 설문, 설문해자에서 집자하였으면 설집, 금석대자전에 한간에 있으면 한간으로, 금석대자전에 전거가 불명하면 고집으로, 대전과 소전의 왼편에 작은 글자로 일일이 나타내었습니다. 이 훈민 한자의 구조, 원소자, 지사자의 탐색, 주감선생, 훈민 한자의 기초 한자는 어떻게 찾아내었는가요? 한돌자. 예. 먼저 훈민 한자의 기초 한자는 훈민 한자 자원사전의 표제자 4,750자의 대전과 소전 모두 9,500자를 아도비사의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그 한자를 구성한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부분 글자를 일일이 찾아낸 것이 원소자와 지사자 414자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용 한자 1800자를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한자와 결합의 원리를 공부할 수 있는 단일행, 대나무죽 등을 합하여 390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훈민 한자의 기초 한자 390자는 한자의 주제와 소재를 중심으로 2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체계를 세웠습니다. 주감선생. 훈민 한자에서 자원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한돌자. 위의 보기와 같이 훈민 한자에서는 모든 한자의 도우미, 그림과 도우미 한자인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한자를 공부합니다. 그 까닭은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비교하여 보면 영상기억법으로 한자의 모양을 가장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해서의 부분 글자는 전서에 그 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로 전서와 해설을 대비하여 보면 절사의 토는 흑토가 아니고 갈지의 획줄임 변형입니다. 해서에서는 같은 글자가 전서와 대비하여 보면 전서가 획이 줄고 모양이 변한 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서와 해설을 대비하지 않으면 부분 글자의 해석에 오류를 저지르는 글자가 매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감선생, 기초한자 390자를 결합하면 틀림없이 교육용 한자 1800자를 다 배울 수 있는 것인가요? 한돌자. 예, 그렇고 말고요. 훈민 한자에서 기초 한자 390자를 결합하여 완전하게 교육용 한자 1800자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위의 꽃, 화의 보기와 같이 한자마다 부분 글자의 결합을 공식으로 나타내었고 해당하는 부분 글자가 들어있는 기초 한자 학습편이나 이전에 공부한 교재의 쪽수를 일일이 나타낸 것입니다. 벼화나 입구처럼 기초 한자 학습편에도 있고 6급 한자 학습편에도 있는 부분 글자는 곧바로 찾기 쉽게 6급 한자의 쪽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주감선생, 훈민 한자는 어떤 학습 단계를 거쳐서 공부하는가요? 한돌자, 예, 훈민 한자에서는 스몰 스텝으로 1. 먼저 기본획 34자를 공부합니다. 2. 그 다음으로 훈민 한자의 기초 한자 390자는 대부분이 2획, 3획, 4획으로 이루어져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한자 학습편에도 획수가 많고 모양이 복잡하여 배우기 어려운 한자도 있지만 훈민 한자의 완전 학습 과정에 따라 공부하면 쉽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3. 훈민 한자는 기초 한자 390자를 결합하여 6급 한자 학습편, 8급, 7급 포함, 5급 한자 학습편, 4급 한자 학습편, 3급 한자 학습편으로 4. 또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하권,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하권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자 1800자를 공부합니다. 다음 18일반 이야기 훈민 한자 천일야화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배우는 영상기억법을 아시나요? 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